I cannot speak any English. Nevertheless, by utilizing my voice in this way, it enables me to communicate in English with the fluency and proficiency of a native speaker.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없어지네요. 자, 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AI가 영상 쪽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약간 슬플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AI가 어디까지 왔나? 얼마 전에 챗GPT-4 옴니가 새롭게 발표되었죠. 그동안 텍스트로만 주고받았던 소통 방식을 뛰어넘어서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말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기분과 생각까지도 추론하고 농담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요. 더 이상 답답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착각될 정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카메라로 굳이 나를 찍지 않아도 가상의 아바타, 가상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아예 새로운 사람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정부 대변인이나 아니면 기상캐스터 같은 사람을 가상으로 아바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마치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처럼 변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I cannot speak any English. Nevertheless, by utilizing my voice in this way, it enables me to communicate in English with the fluency and proficiency of a native speaker. Now, all YouTubers can easily create content in English. From now on, even if only English content is uploaded, you can just think, oh, it's AI, and understand. 작년에 시작된 수노 AI, 일반인들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노래 제작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10살 된 제 아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수노를 이용해서 제작한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AI의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목소리도 다양화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AI에서는 특정 부분의 가사만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쇼핑몰 같은 상업 사진은 또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모델 사진에다가 내가 팔아야 할 의상을 원클릭으로 입혀서 사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전문 모델, 전문 포토그래퍼, 거기에 스튜디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명을 잘못 사용한 사진도요, 원하는 스타일로 다시 리라이팅을 해서 좀 더 조명을 멋지게 친 그런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 쪽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소라 AI를 통해서 거의 실사하고 비슷한 영상을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특히 생성된 영상에서 부분 수정 또한 가능하도록 기능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던 부분이 임의성인데요. 이런 임의성도 부분 수정을 통해서 가다듬을 수 있게 됐고요. 퀄리티도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3D 쪽은 어떨까요? 사람이 연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아예 3D 캐릭터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일반 개인도 쉽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AI는 인간과 거의 닮았고 금방 인간과 동일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월등한 업무 처리량과 압도적인 처리 속도로 인간을 대체하게 되겠죠. 가장 소름이 돋는 거는요, AI의 대표격인 챗GPT. 이게 최초 공개된 것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과 1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요, AI도 기존의 가상화폐나 메타버스처럼 거품일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AI는 절대 거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와 메타버스는요, 인간의 본성과 육체를 괴롭게 합니다. 더 편해지려고 하고 더 쉽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기술이 더 발전하지 않는 이상 대중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AI는요, 다릅니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요, 인간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극복할 수 없었던 언어나 재능의 장벽까지도 뛰어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AI는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술 분야는요, 창작과 관련되었으므로 AI에 대체될 수 없거나 가장 늦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지금 현재 AI에 가장 위협받고 가장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분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술은요, 이미 가상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즐기는 예술은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전시회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예술 작품은 오프라인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상이고요. 결과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작품입니다.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안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영상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쇼핑몰을 하더라도 상품이 있어야 하고 식당을 하더라도 음식이 있어야 하는데 예술 작품들은요, 더 이상 손에 잡히는 실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가 없는 디지털 결과물은요, AI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돈까지 되는 고부가 가치 분야이므로 가장 빠르게 AI가 잠식하게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예술이 정말 창의적이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회의적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요, 타인들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넓히고
그 모든 지식들을 취합하고 참고해서 결국 또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내왔다고 판단이 듭니다. 본래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스펙트럼은요, 굉장히 넓고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면은 대중들이 좋아해 주질 않죠. 즉, 대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스펙트럼 안에 있는 예술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올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그 패턴을 반복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해석하기도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패턴 분석과 반복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성이 있는 예술 분야는 AI에 의해서 가장 빠르게 대체가 돼버린 겁니다. 진짜 없어질까? 진짜 없어질까? 아직도 의심하는 분께 사진이나 영상 분야에서 이 AI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인지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같은 제작사는요, 이제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그동안 우리는요,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소매업자들에게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왔습니다. 이 기계 설비가 근데 비싸요. 기계 설비가 비싸고 운용하기도 어려워서요, 소매업자들은 그냥 그거 배우고 그거 하느니 그냥 돈 주고 공장에다가 제조해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획기적으로 저렴하고 똑똑한 기계 설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매업자들도 클릭 한 번만 띡 하면은 기존의 공장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탄생한 거죠. 이제 이 소매업자들은요, 기존의 공장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비싸냐? 아니요.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조만간 AI는요, 저희 같은 제작사를 전부 다 대체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로 얼마 전에 공개된 맥주 광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쉬라는 맥주 브랜드 광고 영상인데요. 기존에는요, 그냥 모델을 써가지고 일반 촬영 형태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3D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퀄리티 3D 영상을 만들려면요, 정통적인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몇 천만 원은 제작사한테 줘야지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작사도 아닌 그냥 대행사 직원들이 몇 명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작사, 공장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실체가 필요 없는 분야, 즉 가상의 인물, 가상의 장소만 나와도 되는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같은 분야가 이 AI에 의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대체될 거라고 보입니다. 특정 연예인의 얼굴 빼고는 모든 것이 가상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현장 스케치 필름이나 웨딩 필름 같은 분야는요, 반드시 그 실체가 나와야 하니까 AI에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요, 지금도 단가가 매우 낮죠.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므로 별로 기쁜 소식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자료 화면으로만 나가는 스탁 사이트, 필요 없어지거나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드론 감독님들도요, 영상에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인물을 찍어야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면요,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구독을 하고 있었던 아트리스트, 엠바토, 프리픽 같은 이미지 영상 스톡 사이트들의 구독을 전부 끊었습니다. 그리고 AI 구독으로 전부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AI만으로도 기존의 스탁 사이트들을 전부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영상에서 가장 빠르게 없어질 세부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챗GPT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서요, 시나리오 작가, 대본 작가가 가장 먼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보드를 그려주는 작가, 미드저니에 의해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색보정 컬러리스트들. 이게 원래 기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감각이 어려운 거지 기술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라나 다른 AI에 의해서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은 VFX, 비주얼 이펙트 특수 효과 분야들이 곧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은 3D, 2D 모션 그래픽 분야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촬영팀은요, 유명한 배우나 모델이 나와서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팀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 규모와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편집자, 에디터가 AI에 대체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편집은요, 단순히 컷을 잘라 붙이고 이어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연출이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편집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고 저기 있는 게 여기로 오고 막 이러면서 없던 재미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긴장감도 높이고 이러면서 연출자의 의도와 감각이 연결되는 작업이 바로 편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출 감독님들이 편집까지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재 AI가 이런 연출자의 의도대로 그 수많은 클립 중에서 좋은 컷 골라서 타임라인도 바꿔가면서 인간들을 웃기게 만든다? 긴장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자유롭게 편집을 하는 거는 당분간은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없어지네요. 지금까지 나온 AI들을 살펴본 결과 영상을 만드는 최종 디렉터인 연출 감독과 멀티플레이 에디터 정도까지는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영상을 대중에게 보여줘도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는 PD나 연출 감독. 그런데 이 감독들이 실제로 자기가 영상을 만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감독의 의도대로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장면을 만들어내주는 AI 엔지니어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진, 영상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요,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기술자는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을 직접 만나고 만족시킬 줄 아는 예술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거 맨날 AI 얘기하면 인간의 본질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인간은 어찌 보면은요, 되게 단순한 존재거든요. 인간의 뇌 엄청 쉽게 착각을 하고요. 인간의 눈 속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에 따라서 기분과 행동을 달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그 영혼에는요, 복잡하고 깊은 갈망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인간의 감정과 철학을 예술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자신만의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미디어와 문화입니다. 미디어와 문화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고 합니다.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상과 즐거움만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생각하기를 멈추는 사람은요,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울하신가요? 저는 이 AI가 발전되는 것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흥분됩니다. 빨리 소라 AI가 정식 출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과 시간의 한계로 표현할 수 없었던 저의 생각과 스토리들을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AI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눈에 보여요. 자, 이제 우리는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가치관을 만들어야 하고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